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슈퍼사이클 재료, 그다음에 AI 동맹 효과, 여당의 이제 배당 소득 관련된 세율 논의, 이 뉴스들이 어우러지면서 사상 최고치도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이제 오라클 버블론, 그러니까 뭐 AI 버블론이 또 제기가 되고, 또 특히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 수가 훨씬 적은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오늘도 대량 매도했는데 전기전자, IT 서비스 매도했고요. 금융화학 순매수했고, 기관은 이제 전기전자 업종 집중 매수해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뭐 차별화 장세 이어졌는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세 보였고, 로봇, 제약주, 지주사, 증권주,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또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아시아 증시 대부분 오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휴장이었고 열린 나라들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두드러지게 강하게 올라갔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종가가 고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종가가 고가인 날이 상당히 많은데 10월 이후에 5일선 밑에서 마감한 날이 하루도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주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긴 한데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15일 오르고 4일 빠졌거든요. 근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날이 일방적으로 많아요. 1대2 정도 비율로 하락 종목 수 많은 날이 훨씬 더 많죠.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근데 어쨌든 코스피 지수 자체는 신고가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고, 코스닥도 오늘 종가가 이제 고가로 끝나긴 했는데 업종별로 보면 대형주 지수가 무려 3%나 급등했거든요. 그런데 소형주 지수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 뭐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대형주 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거래대금이 두 종목, 오늘 코스피 두 종목 거래대금이 11조 원이 나왔거든요. 보통 이제 특정 종목군들의 거래대금이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주가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안 되겠다, 이거라도 팔고 대형주로 넘어가자, 이런 어떤 수급의 이동이 나타나다 보니까 대형주 강세, 중소형주 부진, 그러니까 이런 결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지수가 플러스 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미증시 내용인데, 그 전에 이제 메타가 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가 빠질 때 스토리가 만들어진 게 AI가 돈이 안 될지도 몰라, 돈을 저렇게 퍼붓는데 혹시 돈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돈 빌릴 때, 돈 조달할 때 내야 되는 보험료, 이게 이제 오르면 오를수록 그 회사 재무 상태가 불안해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이 수치가 막 올라가잖아요. 돈 저렇게 빌려도 되는 거야? 저러다가 터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아마존 실적이 커버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그러니까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실적을 좋게 이제 거두어내면서 AI가 돈이 된다, 그러니까 돈이 된다라는 걸 입증을 했고, 그러니까 저렇게 돈을 퍼붓는 거지, 이렇게 이제 커버를 해준 거죠. 그래서 시장에 있었던 우려 요인 일부를 좀 아마존 실적으로 커버를 해주면서 일단 좀 안도감을 갖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뭐 하이닉스가 완전히 슈퍼스타 또 됐잖아요. 지난 주말에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을 2026년도에 99조 원, 그리고 이제 2027년도에는 무려 128조 원, 그러니까 TSMC보다 더 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를 84만 원, 54만 원 잡고 있다가 84만 원으로 높여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뭐 아침에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영향을 주는지 봐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이걸 뛰어넘는 보고서가 나왔죠. 목표 주가 100만 원. 근데 저는 이제 이 보고서 보고서 이거 되게 이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 저도. 왜냐면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 코스피 지수 전망하고 할 때 PBR 1.3배에서 한번 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1.6배, 1.8배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그래서 뭐 3,800에서 3,900 사이 곱이 궁극적으로는 한 4,800 정도까지 갈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기준으로 잡았던 게 전통의 기준 PBR 밴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깨야 된다, 지금은 그거 말고 새로운 잣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제 제시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보고서가 오늘 하루 종일 회자가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래서 하이닉스가 뭐 60만 원, 70만 원이 아니라 아예 100만 원으로 가야 된다. 이게 또 근거가 있는 게, HBM은 사실상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재고가 안 남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항상 재고가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남았기 때문에 생산하기가 애매하고, 많은 재고는 가격을 떨어뜨리고, 근데 지금은
만드는 족족 다 팔려나가게 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어떤 재고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것들이 없죠. 그러니까 증설에 대한 이슈도 적고 하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이번에는 다르다. 재고 없는 슈퍼 사이클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하이닉스 저런 목표 주가가 타당할지도 몰라.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뉴스들 보면 역시 이제 엔비디아와의 AI 동맹 이게 이제 계속해서 좀 어필이 되는 상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거 저 10월 영업일이 줄었는데 근데 숫자가 더 잘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워낙 잘 팔린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도 좋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잠깐 이제 이게 뭐지 하는 걱정거리가 있긴 했었는데 뭐 엔비디아 최신 칩 중국에 수출 안 한다. 뭐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블랙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 몇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빅3 세계 3위권의 어떤 GPU를 확보하게 되는, 최신 칩을 확보하게 되는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경쟁력 더 좋을 수도 있겠네. 또 이렇게 이제 좀 다행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한 것 같고, 그 외의 뉴스 중에 저는 이것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슈 볼 때 혹시 새로운 이슈가 바뀌게 될 때 정책 관련된 게 뭔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최고 세율을 35%, 그러니까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더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 한 35%, 여당 한 25%, 그래서 뭐 절충해서 30%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정부안보다는 낮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의 자금을 끌어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지주사라든가 뭐 증권주 이런 것들이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AI 플러스 정책, 이게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동력으로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종목은 오늘 하이닉스가 무려 11% 급등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거래 대금이 마감 때까지 기준으로 거의 6조 원이었거든요. 삼성전자하고 합치면 두 개가 11조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만큼 거래가 집중된 건데, 다만 이제 이게 나쁜 점도 있죠. 하나는 단타가 섞였다. 또 하나는 그 단타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코스닥의 중소형주 팔고 이제 투자들이 글로 넘어간 게 있어서 코스닥 쪽에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자금이 다시 또 복귀하면서 코스닥 종목을 또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로봇주, 그러니까 이제 AI가 기존에는 반도체로 강세를 보이다가 그 GPU 칩 가지고 프로그램 만드는 소프트웨어, 뭐 지난주에 이제 급등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걸로 구동이 되는 게 로봇주, 또는 뭐 오늘 빠지긴 했지만 자동차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통신 장비가 또 AI로 엮이는 종목이 됐고, 그래서 오늘 이런 류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큰 이슈가 없었는데 오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ESS,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ESS가 또 주목을 받는 그런 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최상단,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이런 축의 매수가 집중된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대형주 쪽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고, 코스피에서 오늘 지주회사하고 이제 증권주가 좋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배당소득 과세에 대한 어떤 기준이 낮아질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 뭐 신용잔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증시가 활성화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또 증권주가 또 반응을 하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움직인 건 AI 플러스 정책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는 오늘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이 80포인트 올렸어요. 그러니까 114포인트. 114포인트 중에서 80포인트를 두 종목이 담당했으니까 거의 한 80% 가까이 이제 두 개로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 외에 이제 방산주가 오늘 되게 강했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게 이제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에 집중이 된 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업종보다는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로봇 중에서 최상단 종목군들의 매수가 집중이 됐다. 그러니까 양시장에 수급이 대형주 쪽에 이제 집중이 되면서 중소형주 쪽으로는 이제 매도 자금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게 된 거죠. 어쨌든 양시장 전부 다 최상단, 가장 비싼 종목 쪽에 이제 화력이 집중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 오늘 외국인들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보면 제가 10월 결산
회계연도 결산이라고 그 뭐 증권사들 보고서라든가 뭐 기사들 보면 되게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직도 그 여파로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계속 매도가 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근데 외국인들 장중에 선물이 순매수였다가 뒷부분에 이제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 상승은 조금 오버한 것 같아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 매도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매수한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그 외에는 좀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그런 구도를 보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코스닥을 주목하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3,760억 샀잖아요. 근데 이 매수는 작년도 8월 이후에 최대 매수입니다. 코스닥 매수는 작년 8월 이후에 최대 매수인데다가 최근에 7일 중에서 6일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도 무슨 빌드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상승 종목수를 늘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코스닥 종목 장세를 이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매매한 종목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한 5천억 팔았습니다. 근데 우선주는 매수했는데 어쨌든 그랬고, 그 다음에 뭐 하나그룹주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하나그룹주가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게 이제 특징이었고요. 뭐 방산주 어쨌든 업종으로 보면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하나요로. 그러니까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갔다 싶은 거는 대부분 다 이제 기관들, 기관들이 이제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레인보우 로봇을 팔긴 했는데 뭐 로봇주들도 자잘하게 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로봇주끼리 팔고 사고가 엇갈리긴 했지만 매수한 규모가 훨씬 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오늘 샀고, 제가 이게 나중에 제약바이오까지 AI가 확산되는지 봐야 될 것 같다고. 물론 이제 오늘 그 AI 때문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 임상실험 시뮬레이션 뭐 이거로 올라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그게 이제 제약 쪽으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이제 자잘하게 보면은 약간 반도체 쪽 선별적으로 담았고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오늘 알테오젠 매수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통신주, 로봇주,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을 또 선별적으로 담았고, 그 외에 이제 오늘 엔터주가 초반에 되게 강했었는데 뭐 중국의 공연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물량을 또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미국은 이제 빅 이벤트 FOMC 끝났고 관세 협상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들 실적도 빅테크 실적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근데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슈가 뭐가 될 거냐, 연준 인사들의 금리 발언이 될 거냐, 기업들의 실적이 될 거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될 거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이제 뭐가 되는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제 AI가 되는 게 유리하긴 하죠. 근데 AI도 뭐 최근에 오라클 이슈 때문에 조금 걱정하는 시각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메인 이슈가 뭐가 되는지.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빅테크가 지출을 너무하는 것 같아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숫자 자체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타와 아마존이 엇갈리는 것 같이. 이 중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보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외국인들 어쨌든 매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아주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매도가 이어지면 지금 시점에서 주포의 이탈은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매수하고 있고,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는 시기적인 특징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 하다가 매도가 이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이거 아니다, 일단 여기서 한 번 끊어야 된다, 이런 이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빠르게 이제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AI 동맹주들이 되게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중소형주는 못 가고, 예를 들어서 코스피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급등하는데 소부장은 못 가요. 근데 사실 소부장이 못 가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이유가 있어 보이긴 하죠. 왜냐면 HBM 가격이 잘 나가서 올라가는 거지, 생산이 늘어나고 설비 투자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투자자들이 평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갈 때 딸려서 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좀 빌드업을 하고 있는 조짐이 있어서 중성주 쪽에서 어느 업종이 먼저 딸려서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요 구도, 오늘은 일단 대형주 쪽이 주로 갔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어느 업종이 딸려서 가는지 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강도 대비 코스닥 쪽의 어떤 변화를 좀 자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건 뭐냐면 코스피 지수의 장중 흐름하고
상승 종목 수치. 초반에 되게 특이한 게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 수는 줄어들어요. 오늘 그 12시, 그러니까 1시까지 시장에 나타난 현상이 그랬거든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 수는 거꾸로 줄어드는. 이게 이제 뭐냐면 중소형주 팔아서 대형주로 넘어가자. 이렇게 간 건데,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자금의 특징이 뭐냐면 단타예요. 예, 지금 와서 뭐 대형주에 뭐 장기 투자한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게 하도 강하니까 자금이 일부 절로 넘어가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 자금의 일부는 또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다른 쪽으로 또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뒷부분 보면 일단 이제 지수가 더 이상 이게 하락 종목이 늘어나진 않았잖아요. 물론 저게 늘어나지 않은 게 이미 하락 종목 수가 늘 만큼 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도가 안 나와서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닥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제가 뭐 계속 반복적인 얘기긴 하지만 시장은 차별화 장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반등장하고 상승장하고 다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강세장은 제한적인 종목이 끌고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메인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놔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지수 딸려서 못 가는 실적주들 또는 실적 턴이 유력한데 주가는 눌려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좀 약간씩은 가져나갈 필요가 있다. 분산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돼서 코스닥 쪽에서 그냥 시장 따라서 대형주에 쏠려 나가느라고 눌려있는 실적주들 이런 것들을 좀 하나 둘 개 정도씩은 좀 체크해 놓는, 예, 그런 이제 전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